예,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리빙랩과 젠더 포럼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리빙랩과 젠더 관련된 그 이슈와 관련된 논의인데요. 우리가 보통 혁신을 얘기를 하면 혁신 전략 이게 딱 붙습니다. 전략이라 하면 이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혁신을 풀어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리빙랩에서는 전략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산관학연 내지는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 파트너십. 근데 이건 다른 쪽으로 응용을 하면 남성과 여성의 파트너십, 기성세대와 청년의 파트너십, 이런 동등한 수준에서의 이제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에 혁신을 얘기할 때 전략을 얘기하는 논의들과 궤가 많이 다릅니다. 결이 많이 다른 거죠. 파트너십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논의고, 그게 이제 젠더와 관련된 논의와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건 일종의 이제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게 누구를 때리고 뭘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싸우면 또 화해도 시키고 이런 자유로운 그 이미지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존의 카리스마 있는 아버지에 의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활동과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젠더 부분과 내지는 여성성과 관련된 리빙랩의 친화성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자유로운 엄마의 같은 모습들, 이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젠더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남성은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계신 분,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공무원 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형태의 얘기들이 될 것 같고, 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걸 다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에 그 한동승 센터장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한동승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지역혁신 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동승입니다. 사실 리빙랩과 젠더 포럼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오긴 왔지만 뭘 얘기해야 될지 되게 망설이고, 남자가 혼자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혼자 혼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우리 그 노단장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 주셔가지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리빙랩 프로젝트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학기라는 제한이 되게 많고요.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그 다음에 학년도 보면 3학년이나 4학년 정도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걸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도 뭐 다른 대학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경남대나 이제 동명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대학도 그래서 결국 대학에서 리빙랩의 주체 아니면 대학에서 리빙랩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사람은 결국 교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 지원해 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주대가 또 지금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는 19년부터 뭐 그 전부터 이제 리빙랩을 했고 19년부터 학과 단위별로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들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는 한 리빙랩 프로젝트 팀이 30몇 개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는 한 20개 정도의 학과가 참여해서 하고 있고, 숫자적으로만 보면 뭐 3분의 그러니까 60개 정도가 이제 학과가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모두 이제 리빙랩을 하고 있고, 그 리빙랩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지역 사회랑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보면 그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이런 거 보면 그냥 패턴은 똑같아요. 처음 시작하면 어디 마을 하나 정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문조사하고 뭐 협의회 만들어서 뭐 해본 다음에 문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번 토론해보고 한두 가지의 해결책 제시하고
그러고 나면 한 학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진전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화도 안 되고 또 이제 학과 교수님들을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직접 가서 뭐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학생들에게 뭔가 전문 지식에 대한 거 아니면 미리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지식의 공부들 막 시키고 이러다 보면 한 뭐 3분의 1 이상은 그 공부시키고 또 가서 활동하는 거 준비하고 활동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 세우고 하다 보면 한 학기 끝나고 이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리빙랩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리빙랩이라는 것의 어떤 그 영속성이나 아니면 뭐 지속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뭐 지금 이제 제가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에 뭐 억지로 떠맡겨서 이제 회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학도 어떤 그 플랫폼이 있어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학 리빙랩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빙랩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의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맨날 똑같은 데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저번에도 우리 이제 성 박사하고 이제 송유진 박사 와가지고 저희 이제 특성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이제 교수님들의 사례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제가 이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다면 초창기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거고 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이제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교수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 아까 노 교수님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갈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현장 가서 무슨 일을 해봤겠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아니면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들이고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도 하나도 모르는 거고 뭐 그 사회 문제에 대해 해결해 본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실제로 이제 리빙랩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학생 교육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라든지 저희 같이 이제 센터가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 부분들이 되게 있었다는 그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아마 노 교수님도 정 교수님 똑같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일들 다 풀어나가야 됐으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도 그런 걸 갖다 사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지금 여 교수님들이 사실은 뭐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곱게 자라가지고 공부해서 박사 받고 대학이랑 와서 이제 애들만 가르치고 있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대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현장과의 괴리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요구 사항들은 뭘까?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은 대학에 뭘 요구할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대학 리빙랩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의 한 7, 80%는 교육이거든요.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 같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이후에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갖다 잘 하게 되고 또 사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 있게 이런 계기를 주는 것들이 저희는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라고 대학 리빙랩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현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거는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보다는 교수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이제 일단 젊으니까 좀 더 아이디어 같은 건 좀 뭐 참신한 아이디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인 솔루션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니네들 교수들이 뭔가 많이 배웠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교수들도 바쁘죠. 어떤 측면으로는 보수도 하나도 없고 다른 거 같으면 그런 일을 하면 R&D 자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교육이란 명목사에 교수는 끌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딴 걸 요구하니까 거기서 갈등도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현장과 대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루어 나갈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는 현장은 하나의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학도 그랬지만 하나하나 현장이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활동을 했고 그 현장에서 그 주민들과 뭔가 소통을 하고 문제를 갖다 이제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려는 틀들이 갖춰져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리빙랩과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붙여줘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과 이후의 방향성들이 만들어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일단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뭘 알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이 했던 행태가 있으니까 믿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뢰관계를 쌓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고 이제 그 쌓은 게 좀 쌓아지다 보면 결국은 그 교수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솔루션만 갖고 거기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경남대 아니면 동명대 전체가 한두 개의 플랫폼에 집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을 동네의 문제들은 우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 응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대학에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이런 어떤 플랫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보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고 좋을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을 풀어가는 방식들을 펼치지보다는 좀 더 집중을 시키고 집중시켜서 모든 대학의 역량들을 좀 한두 군데 이렇게 집중해보는 이런 것 자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좀 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주대 입장에서도 뭐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같이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는 계속 넓히긴 하겠지만 가능한 한 몇 개의 지역으로 좀 집중을 시키고 또 몇 개의 주제로 집중을 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의 역량들과 성과들을 좀 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 그게 지역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 교수님, 노 단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틀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젠더니까 젠더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저는 그 성지은 박사님이 얘기했던 우회하는 것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재 녹색당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녹색당이 그동안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녹색당 그러면 녹색당의 이미지는 뭔가 그린 아니면 뭐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근데 현재 이제 녹색당이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젠더 문제예요. 젠더 문제가 갈등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반 이상의 회원들이 또 탈퇴하고 난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젠더만 얘기하냐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갈등들이 현재 되게 이제 고착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리빙랩 쪽에서도 젠더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성지은 박사님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녹색당과 그런 전철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젠더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우애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애라는 측면이 무서우니까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최후까지 남는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풀려야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인가 동시에 동물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결합됐고 같이 이제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먼저 풀고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남녀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돼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또 이해되면서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나 이제 전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후의 문제도 아니고 최선의 문제, 뭐 우선의 문제도 아니고 항상 같이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이제 젠더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는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와 내부의 문제들을 같이 잘 해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리빙랩에서는 여성들의 그 활약상이 진짜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것은 리빙랩 방법론부터 우리가 지향하는 그 세계 자체가 수평적이고 평등한 것들을 원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고 또 그걸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빙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신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 남성들이 갖고 있는 것 또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남녀 간의 어떤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이런 하나하나들이 같이 해결돼 나가면서 결국 우리의 사회 문제, 우리의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까이 가기도 약간 뭐 멀리 가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젠더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 뭐 지식, 네트워크, 뭐 정당성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의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 결국 리빙랩 프로젝트 팀이 리빙랩 플랫폼 조직으로 이제 바뀌는 발전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학 조직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그걸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건 아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더 문제는 아마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리빙랩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시민 참여나 시민 활동 관련돼서 많이 얘기했던 이제 시민사회 비판의 전략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대안 제시의 전략으로 이제 바뀐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비판과 수기와 이런 것들 통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대안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서 리빙랩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젠더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리빙랩을 통해서 이게 젠더에 대한 비판의 전략을 넘어가지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리빙랩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리빙랩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잠깐만요. 문경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문경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공 분야 국제관계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이게 보통 국제정치학일 수도 있는데 학위 자체가 국제관계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제관계학을 공부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젠더 이슈를 제 연구 분야로 쭉 가지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수자 이슈 중에서 이주민 이슈를 계속 좀 여성 이슈와 관련해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은희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그런 주제도 하고 있고 또 이 국제관계학 분야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 사회도 중요하지만 해외 지역의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리빙랩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베트남과 캄보디아 가서 이제 계속 그런 활동을 좀 직접 문제 해결까지는 못 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보고서로 학생들과 찾아보는 노력을 매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 리빙랩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게 보고서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또 자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의 발제자들이 정말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리빙랩은 눈물이다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재미와 감동입니다. 이분들 엄청나신 것 같고요. 정말 매력적인 분들을 오늘 만난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좀 연락하고 지냈으면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토론자로 이 자료를 받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한 2시간 토론문을 써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토론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써온 토론문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주제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활동 주체를 어떻게 육성 연대할 것인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좀 답을 얻어가는 자리가 아닐까 하고 저는 이제 토론문을 써봤는데요.
우선 발제문을 보면서 이 젠더가 여기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가 이제 저한테 최대 관심사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중요하고 경험적이고 활동적이고 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젠더 찾기를 좀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성학자들이 쓰는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속에 그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때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이걸 세워봐야 되나? 마을 주민 중에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을 세워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주체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동 내용이나 어떤 분석 내용 이런 것에 젠더가 어디에 녹아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발제 토론자로 하여금 그걸 찾게 만드는 수고를 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는 좀 말씀드리면서, 리빙랩 젠더 관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젠더 퍼스펙티브즈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젠더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선생이다 보니까 한번 젠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리빙랩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젠더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성인데, 그냥 단순한 사회적 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정치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굉장히 권력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단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정말 많은 그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섹슈얼리티, 성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젠더만이 파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종이나 민족이나 섹슈얼리티나 그 다음에 계층이나 장애나 연령이나 우리 사회의 위계적 질서를 만드는, 권력관계를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상호 교차하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들을, 지형들을 만들어내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관점에서는 단지 여성 남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자의 사회적, 그러니까 권력 면에 있어서의 약자, 그러니까 남성도 이 패권 권력을 가지지 않은 남성들은 당연히 젠더의 이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위계적 권력 관계를 만드는 가부장제나 백인 우월주의 같은 인종주의나 뭐 장애인을 차별하는 비장애인 중심주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이데올로기들이 사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 질서에 대한 어떤 균열이나 좀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그런 게 젠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리빙랩 활동들에 과연 이런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서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구상하고 있으며 결과를 얻고 있으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발제 내용 속에 좀 녹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잘 못 찾은 부분들을 나중에 좀 답변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었고요. 근데 가끔 이 지속가능 발전 논의에서도 나오지만 여성을 발전의 대상 로 삼아야 되는, 그러니까 주체로 해야 된다라는 논의 속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은 남성들을 주체로 띄우는 것보다 여성이 주체로 띄울 때 온 가족과 온 공동체, 온 국가가 오히려 더 발전적이 된다라는 그 수단적 입장을 가지는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관점들이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이런 리빙랩의 주체가 되는 데 있어서 단지 교육의 대상이나 계몽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이 뛰어다니는 주체로 활동은 하지만 어떤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리빙랩에서 과연 어떻게 이 젠더 담론들이 활용되고 있고 성별이 구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까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지 많이 못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의 한 꼭지가 사실 답을 얻고자 하는 게 보니까 여성 그 활동 주체를 육성하고 연대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육성과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도 발제 내용의 끝에 결론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내용 속에는 전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리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데올로기가 균열되고 그래서 사회적 관계, 권력 관계가 변화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실제로 이 발제자들께서 생각한 아주 바람직한 육성과 연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건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다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감성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감, 눈물, 희망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여성들의 역량을 만들고 육성하고 연대하는 이거에 어떤 비물질적 또는 감정적 토대가 무엇이 될까? 이 공감이라는 것의 토대는 무엇일까? 고통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고통을 넘어선 다른 뭔가에서 같이, 그러니까 공감되는 그 정서적 토대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하고, 그게 정말 좀 공유되는 바가 있다라면 연대는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육성과 연대의 비물질적 토대나, 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이 자본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파트너십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육성과 연대의 물질적 토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토대라는 말이 저도 쓰면서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 제가 여쭤본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발제자에게 이제 한 분씩 조금 그래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이제 준비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성지연 박사님의 발제문에서 정말 많은 좋은 질문들을 던지시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뒤집어서 아까 이제 그 포럼 2에서 던지신 질문은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1에서 이제 던지신 질문이었다라고 하신 걸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여성들 뭐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춰 여성 역량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왜 리빙랩 활동하는 멋진 여성이 많은가? 이걸 남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왜 리빙랩 활동하는 멋진 남성이 별로 없는가? 혹시 이 질문도 타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덜 공감하고 덜 성과를 내고 리빙랩 활동에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셨다라면 그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리빙랩에서 젠더라는 게 아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성의 관점에서 이건 철저히 또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제 정은희 교수님께는 그 정말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면서 발로 이렇게 뛰어다니신 이야기를 아마 3박 4일 들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교수님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대학 내에서 리빙랩을 아까 여교수죠, 여학생이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침 이 질문을 적어 왔었어요. 이 대학 내에서 느끼는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젠더 인식과 역할, 그게 리빙랩과 연결돼 갖고 어떻게 이게 실천 영역에까지 전개되어서 어찌 보면 젠더 분업 체계로 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같이 산학협력 부단장님 남성분이 오셔갖고 인사말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실장 현장에서 뛰는 분은 교수님이시고, 같이 했다는 소개하는 분들도 다 여성이시고,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늘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교수님이 실천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만약에 3년 동안 하셨다라면 어떤 변화의 지점이 있는지까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그 노성엽 교수님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학이 리빙랩의 공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영감을 저한테도 주시고, 항상 고민은 했지만 실천하고 계신 분을 보게 돼서 너무 이제 영광이었는데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리빙랩 프로젝트에 아까 6분을 전자메일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은데, 전공들이 다 공대 쪽이신지 참여 학생들의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남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공, 교수 참여자들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하시면서 남학생, 여학생들이 이걸 참여하고 성과를 내고, 또 그 안에서의 서로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나 실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너무 어려웠어, 근데 이게 잘 뭐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 이런 젠더 관점에 있어서 그런 경험담이 있다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젠더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생각을 못하셨던 부분들을 다시금 이렇게 되뇌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따 그 답변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박경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양산 YWC 사무총장 박경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단절되어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손에 쥔 것들을 사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리빙랩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너무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또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세 분의 발제자분께서 정말 거대한 사례 담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여성 시민 사회 단체입니다. 뭐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면 역량에 대해서 현재 그 연구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것을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을 활용해 가지고 그 본 것들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나 어떤 제언을 할까 하는데요. 주제가 리빙랩과 젠더였고요. 여성 활동 주체를, 그러니까 지역의 사회 혁신을 위한 여성 활동의 주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래 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역의 여성 운동의 관점에서도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까지 다 논의하면 시간상 너무 많은 관계로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사회 혁신을 위한 지역 여성이 어떻게 주체로 자리매김해서 지역의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함께 연대하느냐의 고민은 사실은 지속 가능한 리빙랩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젠더 관점에서, 젠더는 사실은 우리가 젠더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등이긴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젠더라는 관점에서는 좀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존중과 어떤 차별이 아닌 그런 부분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젠더에서 여성 활동의 정체성 찾기나 또 여성들이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 활동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여성들이 지역의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주체로서 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여성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가 변하지만 지역이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실천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성이 어떤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걸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화 과정에서 사실은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해서 여성의 운동이 제도화되면서 사실은 여성들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조금 한계는 사실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화 속에서 여성의 지역 혁신을 위한 여성 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한번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 젠더 관점에서 많이 따랐는데요. 리빙랩을 해보니 여성 활동가를 어떻게 리빙랩 세계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리빙랩 활동을 하려면 먼저 사람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제일 어렵고도 쉬워요. 사람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리빙랩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 그럼 사람을 찾는다면 사람을 찾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좀 부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권한을 부여했으니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주고 나면 기회를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회를 줬으니 이제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덧붙이면 함께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사실은 흥미롭지 않아서 안 움직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데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가 없다는 거죠. 흥미가 없기 때문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리빙랩은 하나의 놀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놀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인간이 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이 놀이를 통해서 사실은 세계를 이해하게 되죠. 세계를 이해하면서 또 그 유대 관계를 가지고 나가고, 이 유대 관계가 끈끈해지면 하나의 비공식적인 조직화가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조직이 이제 조직 속에서 놀이가 잘 되면 그 구성원들은 모두가 사실은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퍼실리테이터가 우리가 특별한 다른 자격증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면 모두가 퍼실리테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올해에 양산 지역 리빙랩을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잠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양산 지역의 리빙랩을 조금 엿보면요. 양산 지역의 리빙랩의 논제는 도심 공원의 쓰레기 문제로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여성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은 현장 활동가는 아니었어요. 주부였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주부와 엄마들에게 리빙랩을 통해서 공식적인 주체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리빙랩 활동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리빙랩을 진행하면서 또 여성들이 이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쪼개어 봤어요. 아까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좀 더 거대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수년간을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늘 현장을 사실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성 활동가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갈등 사항에 처할 때에 여성의 역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니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동기부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현장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또 끌어내주고 행동을 촉진시켜주는 촉진자적인 역할을 또 해줘요. 그리고 리빙랩 문제로 해서 현장을 접근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리빙랩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또 돌출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 여성이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지원자적인 역할을 또 해줍니다. 또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 있다 보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의식적인 그 이용자의 의식을 주관하는 그런 자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공공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초적인 규칙들을 또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적인 역할도 합니다. 하고 또 대상에 따라서 때로는 그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부분들, 현대인들이 많이 안고 있죠. 소외감이나 외로움들을 보듬고 돌봐 주다 보면 어떤 치유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사실은 리빙랩을 통해서 또 엿보았고요. 또 우리가 양산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역량에 대해서 또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사실 기회도 가져봤습니다. 흔히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는 역량들이 의사소통 역량이나 공감하고 설득하는 역량, 관계지향적인 역량은 사실은 중요한 역량으로 이미 부각되어 왔고요. 그러나 또 다른 역량들을 한번 꺼집어내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용기의 역량이었어요. 어떤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갖추어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기본적인 역량인데 이런 용기의 역량이 없다면 아마 다가가기가 어려웠을 거고, 두 번째로 발견됐던 역량은
리빙랩을 하는 여성분들이 거의 자원봉사자예요. 거의 다. 근데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히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 리빙랩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했을 때에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더 높은 의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러한 학습의 역량을 발견했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역량이 소명감의 역량이었어요. 리빙랩을 하면서 사실은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주어지지 않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전문성을 헌신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남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나 전문적인 그들만의 또 지식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리빙랩이 돌아갈 수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역량들을 또 발견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이제 논의해야 될 점 좀 필요성이라는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여성들의 리빙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저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학습 문화가 주로 지금 이루어지는 학습 문화 속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은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주가 아니고 주변적인 위치로 지역 문제를 위한 학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의 평생 교육을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필요성도 한번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여성들이 쉽게 리빙랩 활동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형 학습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성 시민이 문제 의식을 기반해서 사고의 전환의 주체가 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이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성들의 학습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직을 예비 리빙랩 조직화해서 또 이 중에서 조직 중에서 좀 상당수를 전문적인 리빙랩 실행을 위한 조직으로 양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대의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빙랩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데요. 양산 리빙랩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 청년들과의 연결이 전문가의 연결도 들어왔지만 지역의 청년 창업자와도 연결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과 협력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차세대 주자나 시민활동가, 그다음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참여하고 쉽게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다양한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활동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런 시도가 지역의 사회적인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리빙랩 여성이 주체로 뛰는 리빙랩 활동이 조금 더 나아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노성여 단장님께서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 과제로 지금 안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고민이에요. 이제 이번 달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이 프로젝트가 종료됐을 때에 양산 리빙랩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연구단이라는 리빙랩 실행을 위한 조직이 되었었어요. 이 조직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롱텀 프로젝트 방식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리빙랩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혁신에는 이제 플랜 A형 혁신, 플랜 B형 혁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 A형 혁신은 대기업, 전문가, 행정,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혁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플랜 B는 이제 지역 그리고 시민, 여성, 청년들이 주도하는 이제 그런 혁신일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플랜 A 혁신만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사회적 가치가 얘기가 되면서 플랜 B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런 플랜 B형 혁신이 여성들의 활동과 이렇게 합이 맞는, 궁합이 맞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지니면서 이제 여성들의 참여, 여성들의 주도성, 그것과 이제 플랜 B의 혁신의 활성화 이것들이 같이 가는 이제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이제 오늘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플랜 B형 혁신에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윤난실 단장님 공무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무원의 관점이 아니라 행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소개받은 경남 사회혁신 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에너지 세 분 그 에너지가 참 부러웠습니다.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저희 이제 사회혁신 추진단 보면 이제 지금 이 조직은 경남하고 울산만 있어요. 광역에서. 울산은 이제 저희 모델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올해 시작했고, 근데 저는 행정이 사회혁신에 주도하거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은 사회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사회혁신의 주체는 명확하게 저는 이제 시민의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회혁신의 주체인 시민들을 어떻게 등장시키고 활동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저희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제 리빙랩 사업을 작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이제 리빙랩 하면서 리빙랩을 잘 모르니까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리빙랩 공모하기 전에 이 설명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교육하고 이제 설명회를 했죠. 그때 뭐 거의 한 30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 시민들은 멍석만 깔아드리면 바로 춤을 추신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데 혁신도 그렇고 리빙랩도 그렇고 구성 요소가 연결이에요. 연결 없이 혁신의 성과 별로 못 봤습니다. 리빙랩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공동작업하도록 할 것인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리빙랩 작년의 평가가 행정의 지원이 여기 분명히 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켰죠. 양산이면 양산시청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창원이면, 근데 이게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행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목을 바꿔서 올해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 주체로 행정을 딱 넣어놓으니까 행정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빙랩에 행정이 자연스럽게 파트너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붙여서 실험의 요소들을 더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리빙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속성 문제, 이 리빙랩 공모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기 프로젝트로 끝내지 않고 이걸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팀은 저희가 그 공을 열어놓은 거예요. 2단계 사업을 더 하겠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죠. 공모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접근해 가는데 저는 이제 계속 여기 와서 전 잘 모릅니다 리빙랩을. 그리고 또 우리 양산 그 리처럼 또는 우리 한들산들처럼 리빙랩을 직접 하는 분들이 느끼는 그 아주 따끈따끈하고 아주 즉각적이고 이런 걸 저는 이제 그런 재미를 제가 못 봐요. 이제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회 혁신에서 리빙랩은 저희한테는 하나의 수단이죠. 혁신의 주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의 지역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회혁신의 제가 원하는 사회혁신의 결과는 시민들께서 힘이 어디가 있지? 자원이 어디가 있지? 그걸 굉장히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이라고 봅니다. 작게는 문제 해결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변화돼야 이제 사회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리빙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단이구나, 도구구나.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의 자치력을 키워야 그 다음에 이제 혁신의 주체로 또 가시니까. 근데 오늘 보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도 리빙랩의 방법이 필요하겠다. 지금 주민들만 그냥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다양한 자원들을 붙이도록 해서 이렇게 가도록 더 그러면 공동체 활동, 공동체성도 강화되지만 관계의 망이 더 넓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오늘 세 번 발제 들으면서 이제 했습니다. 아까 이제 노 선생님께서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 김재희 국장님 와 계신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이걸 이제 행안부가 이제 공모를 해서 매년 한 3, 4억씩 6개 광역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89개 기관을 지금 묶어놨어요. 거기에 대학이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또 주민들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 다 들어와 있고 또 민간 기업도 이렇게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바로 리빙랩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거기에 이제 의제를 제안한 주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저희는 이제 연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리빙랩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들에게 사실 방법론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리빙랩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많은 이제 기관들을 저희가 이제 붙여야 되죠.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기도 하고 정보가 축적되기도 하고 늘 다시 1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이제 문제도 줄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저의 고민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지금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정말 쓰레기 계속 쌓이는데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누가 올려놓으면 해결할 방법, 아이디어를 서로 거기다가 전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경험을 올리고 리빙랩으로 우리 이거 해봤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쌓여지고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해볼 팀을 한번 우리 짜볼까요?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팀이 짜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지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적, 역량의 축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의 이제 저는 이제 여성 활동 주체들이 지금은
원하던 걸 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지니까 막 나오셨는데 이건 곧바로 소진으로 연결되기가 아주 쉬워요. 마을 활동 한 5년 차 되면 팍팍 이게 이제 집에 갑니다. 힘들어서 갈등도 막 또 생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도 저는 주체로는 지금 나오고 있다. 특히 이게 이제 리빙랩이 생활 문제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 너무 자연스럽게 주체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성의 마당인 거죠, 사실은 리빙랩은.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저는 이제 그 리더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라고 지금 67명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금 50명만 이제 교육 마치고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 14시간 활동을 해서 이제 활동비는 6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들이 더 좀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 이제 겨우 시군에 2분씩인데 경남에 한 4,0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장이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사실은 한 4,000명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최소한 1단계는 305개의 주민자 그 읍면동에 이런 이제 여성 리더들이 활동가들이 이제 뭐 리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여성이 이제 수단으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는데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제 말을 좀 마무리 드리자면, 여전히 저는 이제 리빙랩과 관련해서는 하나씩 좀 배우고 있고, 저희 이제 사회혁신 추진단은 시민들의 혁신의 주체로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 사회적 관계까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의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또 아까 공간 얘기하셨는데 공간이면 공간, 또 리더들이면 리더들, 그래서 이제 사회혁신가 대학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배치를 시켜서 이게 이제 민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사이클로 갈 수 있도록, 순환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 사업과제 리빙랩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전문성과 이제 시민성들이 결합이 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그런 이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조직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성대골 전환마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 마을 도서관 만들기에서 에너지 전환 쪽으로 하는 이제 일종의 공동체 운동이었는데, 리빙랩을 운영하게 되면서 전문가 조직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들과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들인지, 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업들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전에 이제 민들레 의료사회적 협동조합도 이 R&D 사업을 하면서 리빙랩을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는 이제 ICT 기술을 가지고 지역 차원에서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현재 사회혁신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민 주도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것을 전문가와 같이 결합해서 가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제 그 소위 이제 리빙랩들의 활동의 지속성을 이렇게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지역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법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역의 그 사회혁신을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사회혁신 계획을 짜고 거기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고 관련된 중간 조직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고 체계가 되면은 이제 리빙랩의 그
지속성 관련돼서 리빙랩 플랫폼 조직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기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풀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현재 리빙랩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온랩의 서정주 코디네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주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에자이라는 기업에서 20년 동안 인사관리 업무를 했는데 현장에서 그 고객들, 환자들과 공감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환자들의 문제가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려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다 보니 어느 날 리빙랩이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엄청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또 토론해 주시는 분들도 더 뜨거워지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토론문을 아까 제출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랑 완전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졌어요. 시작할 때 우리 송희진 박사님께서 리빙랩은 파트너십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파트너십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의 꿈이 뭐고 우리 리빙랩 야부리 할 때 성지현 박사님이 늘 물어보세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그리고 예전에 저랑 같이 일본에 가셨는데 몇 시간을 탈탈 터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그게 리빙랩의 시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공감하고 상대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특히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젠더 이제 아까 그 문경희 교수님께서 젠더에 대해서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SDG 17개 목표 중에 하나도 이제 젠더 평등이지만 젠더가 뭐 성별로 판을 가르고 뭔가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젠더, 모든 성별이 같이 협력하고 어우러져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젠더 평등의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 리빙랩과 젠더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지점은 아까 플랜 A, 플랜 B 말씀 주셨지만 리빙랩은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솔루션을 수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가는 생활자, 사용자들이 공동 창출자가 돼서 스스로의 문제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피해자로서 슈퍼맘이지 않으면 슈퍼우먼이지 않으면 직장을 다 계속 이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걸 해결하고 또 인식이 바뀌고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 사회적 약자 모든 이들이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어떤 방법론보다 더 민주적으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현장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처음에 2018년도 5월에 점심을 먹다가 4명이 이제 온랩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름도 없었고 그냥 뭔가 암 경험자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려면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뭐 캠페인 한 번, 이벤트 한 번으로 되겠느냐. 근데 정작 그 정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고 또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리빙랩이란 방법론이 있다더라. 리빙랩이란 얘기는 예전부터 들었고 또 PPPP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뭔지를 잘 몰라서 제가 수년 동안 그 스토킹 하듯이 사실은 송 박사님 논문을 엄청 읽었어요. 그리고 몰래 구글에서 강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처음에 토 나올 만한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답변 안 주시다가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끝에 겨우 연결이 돼가지고 처음에 가서 딱 여쭤봤어요. 그 리빙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변에 리빙랩 얘기하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 송희진 박사님이 그 발표 오셨을 때 쫓아가가지고 이러이러 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리빙랩은 노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고 뭐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걸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즐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사회적 경제랑 리빙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된 부분이 많다고 느꼈는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 온랩이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직장을 다니시니까 밤에 모여서 피곤한 몸을 끌고 제가 했던 역할은 뭐 대단한 코디네이터를 했다라기보다 2년 반 동안 김밥 쌌습니다. 저는 김밥이랑 간식이랑 맥주, 캔맥주 사서 저희는 뭐 지원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주머니 돈들 모아서 그냥 이 여기저기 각자의 기관에 있는 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희들끼리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서 주말에 진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니까 아 이게 법인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뭐 됐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공공적인 사용자의 그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어떤 법인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경제 쪽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뭔가 약간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미개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나서 같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별자리 보기, 창덕궁 같이 놀러 가기, 뭐 같이 뭐 만들기. 그래서 정말 그런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 보면 함께 하셨던 그냥 암 경험자였는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셨죠. 직장을 그만두셨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계신 분이 계셨었어요. 표정도 늘 안 좋고 사진 찍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 행복하시대요. 지금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진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시민의식이 생기고 뭔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활동가로 거듭나셨구나라는 걸 느낄 때 전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리빙랩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론이지 않나 사회혁신의 중심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코멘트와 질문들이 있었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성진 박사님께서 또 먼저 해주시죠. 예, 그 리빙랩과 젠더 포럼을 시작하면서 젠더라는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젠더가 가지고 있는 퇴행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젠더가 가지고 있는 좀 거부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회차를 준비할 때 각각의 발표자한테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고 정은희 교수님한테도 이걸 얘기하면서 몇 번이나 발표 자료에 대해서 코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원래 누구 발표자를 코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젠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었고요.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3회차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단계고요. 저는 이 리빙랩과 젠더를 저한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왜 하는지, 지금 너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지라고 했을 때 젠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쉽게 갔습니다. 여성이 왜 이렇게 재밌냐? 그리고 여성들끼리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었던 게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저는 그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이 결국은 리빙랩과 여성이라 하기는 뭐하고 젠더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지만 근데 몇 명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박사님이 말하는 그 젠더는 기존의 젠더와는 틀릴 겁니다. 그 젠더 틀 내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새로운 혁신 모델입니다. 그리고 리빙랩은 남성과 여성과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리고 민산학연 간의 협력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성의 결합이잖아요. 결국은 리빙랩은 기존 체계를 다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박경아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 저는 포인트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말씀했던 많은 내용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문경희 교수님 했던 코멘트 굉장히 감사하고 꼭꼭 집어주셨는데 상당 부분 대화 그 질문이 그 이후에 얘기에서 다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서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꼭꼭 집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서정조 선생님이 리빙랩을 얘기하고 이만큼 저한테 질문을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중요한 거는 리빙랩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개념도 아니에요. 저는 리빙랩은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거는 리빙랩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리빙랩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어떤 문제도 혼자 못 풀고 같이 풀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리빙랩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쉽게 설명하고 쉽게 해보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리빙랩을 한 번만 해보면요 눈이 번쩍 떠요. 이게 이렇게 재미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박경아 선생님이 했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꾸준히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 리빙랩 뭔지 알겠다.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리빙랩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감히 이제는 마산에 왔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방금 막 편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하다가 나가신 저런 분들이 있고, 우리 여기 신정할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런 분들이 묵묵히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은 굉장히 어찌 보면 리빙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리빙랩을 다른 지역을 가보면요 여성들이 하는 거를 진짜 못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요. 우리 노성여 선생님 속을 뒤집어 보면요, 아까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속은 속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거 다 풀면 오늘 발표 못하고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우리 한동순 교수님께서 정말 잘 표현하셨는데요, 이걸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요. 서서히 다른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고, 또 딴 전혀 제3의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풀려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산에서 두 번째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난실 단장님도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사회혁신 추진단도 리빙랩이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윤난실 단장님이 오늘 리빙랩과 젠더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말씀이 틀리셔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여성들한테 어떻게 엮어낼 것인지 이제는 더 한번 보이거든요. 저는 그 단장님께서 오늘 이 포럼에 들어오고 난 뒤에 코멘트가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스타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리빙랩의 가장 큰 핵심은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천국. 남도 모르고 뭘 모르지만 우리끼리 신나서 막 하다 보면요, 왜 제가 이거는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리빙랩 하자고 그만큼 간청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그분들이 그랬는데요, 우리끼리 몇 명이 낄낄거리고 재밌으니까요, 그분이 저것들이 뭐 재밌게 노는가 싶어가지고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리빙랩은 뜻있는 우리끼리 재밌게 놀면 그거 자체가 리빙랩이다. 남의 거 굳이 리빙랩 하자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은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플랫폼 들리시나요? 네, 플랫폼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캠퍼스 안에서 이런 리빙랩 활동이나 또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들이 자기의 연구의 시간을 좀 내려놓고 학생들과 활동을 하고 현장을 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은 소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분들이 성과를 내면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짐과 또 다른 임무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이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그 의미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랫폼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윤난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남의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89개의 그 기관들이 협력해서 지금 잘 하고 있죠, 팀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희도 멤버여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 플랫폼이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되시는 그 기관이나 담당자들을 위한 또 연수나 워크숍이나 또 공감의 자리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체계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도안에서의 플랫폼도 또 필요하지만 캠퍼스 안에서 또 캠퍼스 안의 플랫폼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최근에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저랑 저희 그 인문사회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아니면 오늘 여기 와 계시는 우리 권정수 교수님, 이제 이런 몇 분 정말 절친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막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로드가 걸렸어요. 근데 최근에 감사한 일은 경남대학교에서 이런 리빙랩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아름아름 수소문하고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꽤 많이 모이셨어요. 저희 단톡방에 한 12-13분 정도 계신데, 이분이 리빙랩 교수 연구회를 만들게 대자발적으로 만들게 되고, 거기 우리 신정환 교수님이 지금 대표로 하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가 이렇게 지속가능한 캠퍼스 안에서 리빙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의 또 하나의 이제 오프라인상의 저희 모임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이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지금 이제 영차영차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아까 굳이 우리가 성비를 나누거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아까 문경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또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회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이제 과연 조금 부족하고 또 힘든 영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남성의 역할이든 여성의 역할이든 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연구회가 계속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서 정말 그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성장하고 교수들도 성장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노성정 교수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답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혹시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거나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왜 오늘 무대에 서면서 시작은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무대에 서려고 생각한 이유는 그 무대에 섬으로써 제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토론이랑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자들을 위한 교수법,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그리고 시민참여단이라고 한번 만들었으면 그게 한 개의 활동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시민참여단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그 모여진 시민참여단은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와 다른 활동에서도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민참여단들이 함께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갈 수 있는 전문가 랩이나 필드 랩이 반드시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대학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리빙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 앉아서 그냥 잠깐 한 생각이, 낮에는 노래방인데 저같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연습을 하러 갈 수도 있지만, 낮에 대부분 노래방이 비어 있다고 하면 낮에는 리빙랩 할 수 있는 장소로 쓰고 저녁이 되면 노래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심장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라 되게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가 왜 이 지역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이 지역의 장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알면 나 여기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가 가고 있는 저 서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가서 줄 서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줄 서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가서 먼저 시작하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가슴 뛰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우리 이제 지속 가능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기후 위기, 양극화, 환경 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기존의 플랜 A형 혁신이 아니라
플랜 B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플랜 B 혁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발견한 주체들이 있죠. 과거에는 혁신의 주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입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주체가 아니었던 이제 분들이 플랜 B 혁신에서는 주체로 들어가서 갈 수 있고 시스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리빙넷과 젠더 포럼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여성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랜 B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던 그 주체들을 새로운 혁신의 주체로 발굴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서, 그런 장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가 모였고요. 다음에는 저기 원주에서 그 협동조합의 본사인 원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도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